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링크 통해서 그리고 이 플랫폼 통해서 저희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댓글창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최대한 의견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 3가지 작전 살펴보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 함께 확인해 보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을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의 강세에 오늘 우리 시장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 0.34% 하락하면서 2,464.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한 종목에는 오늘 296개 종목이 있었고요. 하락한 종목으로는 화학과 철강, 금속 업종들이 하락하면서 579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홀로 3,001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반면 개인은 2,432억 원, 기관은 387억 원을 동반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에코프로 형제들의 낙폭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수 보시면 0.35% 하락하면서 839.6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가 역시 강세였죠. 상승한 종목으로 756개 종목이 올라왔고요. 하락한 종목은 791개였습니다. 또 보시면 기관이 홀로 1,089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개인은 294억 원, 외국인은 387억 원 매도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탑재됩니다.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는 올해 인텔의 야심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가 한 몸으로 패키징되는 이 통합 메모리 기술이 적용돼서 AI 성능이 약 3배 정도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애플이 통합 메모리 방식의 M 시리즈를 앞세워서 노트북 시장에서 우위를 지켰었는데요. 인텔도 처음으로 통합 메모리를 적용해서 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1위 자리를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삼성전자와 인텔이 이번에는 패키징 분야에서 오히려 동맹을 강화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애플의 전유물이던 통합 메모리가 PC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도 강세였던 반도체 관련주 전략통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갑진년의 시작과 끝은 AI가 되는 걸까요? 증권가에서는 1월에 강한 업종과 테마가 올해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변동성 국면이 지난 2분기에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AI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올해 중반부터는 반도체 등 이 경기 민감주 강세에서 AI와 같은 주도주들이 더 돋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서비스로 등장될 거라면서 관련주들의 관심을 보여달라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인사이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에너지주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멘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동이 주요 수로 3곳을 모두 봉쇄하는 알-아크사 삼각지대 계획을 실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홍해, 호르무즈 해협은 이 세계 핵심 무역로 중 가치가 가장 큰 곳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의 주요 석유 또 가스의 수출 무역로인데요. 국내 수출입 선박이 이 세 지역을 지나가고 또 한국의 원유 수입량 8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석유와 가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가스 관련주들은 반등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석유주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슈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들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린 아나운서의 브리핑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증시는 밋밋했지만 그래도 주도 업종은 강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대장주들이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무게라는 건 결국에 좋은 실적을 좀 발표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제 한미반도체 좋은 실적 발표했고 어느 정도 노이즈와 관련 데이터들을 소화시키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강하게 좀 상승했고요. 이 대장주들이 왕관을 썬다는 얘기 하나 더 붙어보자면 저는 이제 주도 업종들이 또 하드캐리하면서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만약에 좀 밀렸다면 오늘 증시 분위기는 더더욱도 센티가 좋지 못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좀 그래도 저는 이제 V자 반등보다는 완만하게 좀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난번에 하락했었던 구간에 있었던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저점을 좀 높이는 두 번째 바닥을 나왔을 때부터는 또 공격적으로 주도 업종의 대장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공략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주도 업종,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성장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관련된 성장성이 높은 업종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나가시는 게 올해 좀 갑진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주기는 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오늘도 반도체가 상승하지 못했으면 진짜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좀 반도체가 잘 가줘야 되는데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만큼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반도체에도 익스포저 높은 SK 하이닉스가 만약 좋은 실적 발표한다고 한다면 다시 또 반도체 업종들이 또 일제히 또 강세를 펼치면서 그동안에 좀 눌렸던 주가들을 또 전고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나오는 기업들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잘 나오면은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막 네. 환호는 안 하고 당연할 거다라는 인식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이터 나온다고 하면은 또 재료 소멸로 또 그러니까요.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저는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어떤 그런 예상치만큼 잘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다음 보여줄 이제 당장 이제 1분기 실적이겠죠. 네. 그 부분이 직전 분기였던 작년 4분기보다 잘 나올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그쵸. 대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고 계실 것 같고 조금 더 나는 좀 액티브하고 주가에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결국에는 실적 추지를 보면서 당장 나온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고 나서 그 다음 흐름은 결국에는 그 다음 나올 실적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작전에 반도체 이야기만 2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사실 2차 전지가 좀 너무했죠. 아, 너무했다고 네.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향도 물론 2차 전지 향이지만 정말 앞에서 우리가 짚었던 대로 반도체 덕분에 좀 버텼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런 모습에서 외국인들이 같이 발을 좀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일단 지속적으로 현재 구간 내에서 지수와 종목은 좀 따로 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전의 고점을 못 넘었지만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전 고점을 또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다시피 메모리 업황 사이클링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적의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 구간에서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해당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할 만한 감산을 중단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실적은 안 좋아도 그대로 갈 겁니다. 네. 시장은 지금 현재 반도체 AI 쪽에 기대감을 명확히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연속적으로는 일단 3개월 동안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그러면 지수는 왜 이러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왜 이것밖에 못 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금요일도 그랬어요. 금요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2, 3% 이상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오늘 중에 보시면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전해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에 대한 매도가 아직 폭이 좀 남아있다.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들 선물 누적이 마이너스 3조 가량입니다. 마이너스 4조까지. 제가 이거는 좀 경험적인 부분에 의거해서 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맹신하셔는 안 됩니다. 마이너스 4조까지 최대폭으로 23년도 1년 동안 내에서 확대했었던 이력이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2차 전지주들의
기업의 매도와 함께 그리고 고가권에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차익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매도 때문에 오늘의 같은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11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동일한 시장이에요. 좋은 종목들, 가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고 다른 여타 소외된 종목들은 가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내지는 이 연계되는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포트를 연관 섹터 내지는 파생해서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 쪽으로 편입을 해 두셔야지만 지금 시장을 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특히나 2월 7일 날 특히 에코프로비, 에코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월 7일 전까지 이 분위기가 계속될지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분위기가 2월 7일 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수는 제한적일지언정 개별주 위주로 특히나 반도체 위주로만 AI 반도체 위주로만 올라가는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정말 재밌었던 거는 반도체도 같고 총선주도 같고 그리고 에너지도 같고 혼재입니다. 완전히 지금 개별 섹터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좀 단기성 트레이딩 굉장히 빠르신 분들을 위한 장이기 때문에 좀 내가 손이 느리고 대응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시면서 가시자 좀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참고로 조범수 매니저는 SK 하이닉스 1분기에 15만 원 가면 치킨을 쏘기로 했죠. 고지가 눈앞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작전 세우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인텔의 새로운 파트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루나레이크에 삼성전자 메모리를 탑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패키징 분야에서는 오히려 동맹을 맺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이제 반도체 매출액 1위 기업은 인텔입니다. 네, CPU 관련된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이제 GPU 쪽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이제 IDM 종합 반도체 기업들 간의 어떤 동맹이라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일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뭐 CXL, PIM, 뭐 HBM 그 중에 그냥 하나의 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모리를 이제 다양하게 좀 패키징 기술화 시켜서 어떤 성능을 많이 높인다는 게 포인트일 텐데 성능을 높인다는 건 사실 AI를 다양한 데이터들 수행하기 위해서 높은 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하나가 포인트가 좀 될 거라고 좀 얘기 드리겠고, 뭐 간단하게만 제가 뭐 자료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준비된 거 좀 성장 CXL과 그리고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된 데이터들 성장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글로벌 CXL 시장 규모는 연평균 45%씩 성장한다는 데이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간으로 개별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만 성장해도 매우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텐데 이건 업종 자체 그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CXL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커진다는 건 여기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 강도가 크다라는 거를 포인트 있게 좀 보셔야 되시고요. 온디바이스 AI 폰 판매 대수와 보급률도 보게 되면요. 우선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2027년에는 침투율이 40% 정도 된다라는 거. 일전에 사실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때는요. 네. 완성차 시장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기차나 친환경차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랠리를 펼쳤던 건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판매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네. H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높게 성장한다는 부분들은 반도체 자체가 본업도 좀 돌아서고 있고 다양한 좀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모멘텀도 많고 재료도 많아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반도체가 올해 가장 강한 업종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CXL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한 개의 기업만 좀 보면요. 우선 네. 제가 보는 건 이제 네오셈 하나 좀 봤었는데요. 네오셈. 예, 주가 자체가 12월 중순부터 정말 파격적으로 매우 급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YIK도 마찬가지고요. 메커스도 마찬가지고요. 오키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부터는 좀 조정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제주반도체처럼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본업도 좀 돌아서면서 그리고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냥 사실 인텔 재료를 얘기를 드렸지만 반도체는 올해는
두말 나위 할수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강한 업종이고 주도 업종이라는 거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또 크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내일도 상승 탄력 받아서 계속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고점에서는 한번 시세 날 수는 있고요. 대신 고점을 종가를 잘 못 지켜주고 고점 부분에서 윗꼬리가 좀 달린다면은 조정 나올 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뭐 주제와도 아예 뭐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좀 좋았던 관심주로서는 파크 시스템즈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조범수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온디바이스 그리고 CXL, HBM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뭐 CXL이면 그 안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찾아서 올라타야 되는 건지. 근데 사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라탄다는 거는 너무 저희 방송 안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야 현금이 생겨서 월급 들어왔다 이러고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께서는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습니다. 아, 대형주. 네, 대형주를 사시는 게 낫죠. 원래 중소형주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했던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늦게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너무 올라타는 거는 그래도 조금의 약간의 주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 앞에 오늘 좀 나온 뉴스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인텔 관련 네. 협업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짚어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게 놀랍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미 2023년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7월 달에 루나 레이크가 공개됐었고요. 11월 달에 이미 인텔의 이제 이 패키징 내에 메모리가 탑재될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서 삼성전자께 들어갑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메모리 시장에서 탑재할 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입니다. 인텔은 이전부터 이 삼성전자에 대한 메모리 탑재 뉴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나왔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메모리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자료 보실 텐데 이게 지금 공개된 루나 레이크의 일단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PU 칩 중앙에 있죠. 그리고 옆에 이게 메모리입니다. 요게 이제 두 개가 저전력 메모리 LPDDR 메모리예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CPU의 연산도 더 도와주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CPU 따로 있고 메모리 따로 붙이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메모리가 공짜로 두 개 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이전부터 이미 이 사양적인 부분에서는 다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지금 뭐 루나 레이크 MX 메모리라고 해서 이전에 뭐 엘더 레이크, 뭐 메테오 레이크 이전 짝들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 메모리 온 패키지라고 나와 있다시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AI가 필요함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 없이 온직 AI를 위한 이런 CPU를 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AI 반도체 이것만 외치고 있잖아요. 네. 다른 시장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시장이냐면은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 봐야 그거는 됩니다. 두 번째 작전에서 얘기할게요. 넘어갈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작전에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렸네요. 이렇게 좀 밀당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잘렸네요. 네, 두 번째도 AI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두 번째 작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주는 아까 말씀해주신 SK 하이닉스 보면 될까요? SK 하이닉스는 네, 보셔야죠. 이따가 또 똑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시간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쪽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AI 캐시카우를 찾는 게 관건인데요. 고민이 드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님께 바로 여쭤볼지 정종태 매니저님께 여쭤볼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냥 방송 흐름상 조범수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I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다른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방금? 뭐 데이터 센터지 않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네,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드리면서 교체 주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뭐 4년에서 5년 사이라는 말씀 많이 전해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미 지나갔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인텔에서 특히나 이 서버 시장의 점유율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텔입니다. 인텔이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CPU 새 제품군을 출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텔에서 내놓은
교체 연도 주기에 대한 표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교체했었을 때 이득인가라는 부분을 얘기한 건데 전반적으로 4년 차를 이야기합니다. 2021년도를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2024년도까지 대략적으로 뭐 2년에서 3년가량이 지금 지난 흐름인데 이 구간부터 점차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 흐름이 돌아오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 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해서 시장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메타, 이전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 이제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대한 H100이 35만 개나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점, 다른 구글, 아마존, 여러 빅테크 업체에서도 AI 서버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나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은 올해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아마 성장할 시장이기 때문에 연관주 쪽으로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성장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반도체들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는 정말 재밌는 걸 봤어요. 정말 재밌는 걸 봤고 이 부분은 혹시나 자녀분들을 보유래요. 보유라뇨. 주식만 하다 보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얘기가 분. 자식분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제 얘기를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방금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고 클라우드 이야기를 했고 AI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합쳐진 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초중순쯤에 엔비디아에서 게이밍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어제 기준으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런 지금 휴대폰 아니면은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 원래 게임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성능이 필요해요. 그쵸. GPU도 사야 되고 메모리도 좋은 거 사야 되고 CPU도 비싼 거 사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컴퓨터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 성능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인터넷만 되면은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진짜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구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쉬운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컴퓨터에 지포스 나우가 깔려 있다. 네. 당장 뺏으시길 그럼 바랍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공개가 됐고요. AI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마우스랑 키보드, 인터넷만 있으면은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려줄게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 시장 내에서 AI가 활용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찾아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뭐 노동시장 쪽으로도 뭐 웹툰 쪽에서도 AI가 여러 가지 활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그리고 회복해가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에 맞는 발표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고 이번 남은 이벤트까지도 꼼꼼하게 반도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곳 바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종택 매니저님께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슈퍼마이크론이 하루 만에 36% 크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하실 코멘트가 있으시다고 네, 맞습니다. 하셨죠? 네,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주로에서 다뤄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료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시면요. AI 이제 소프트웨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2032년까지 23%씩 꾸준히 좀 성장한다라는 거.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좀 보고 싶은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이 AI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곳에 좀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교육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 방위, 국민 쪽으로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내용 보면은 법률 쪽으로도 관련된 부분들이 AI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포인트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조금 많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우선은 이제 슈퍼 마이크로라는 컴퓨터 주식회사가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474% 상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30%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조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IT 계통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 IT에 대한 중요성이 분명하게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W 커머스 회사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한번 지금 서버가 터져가지고 몇백억의 거래 대금이 좀 회사의 손실로 잡힐 정도로 크게 좀 리스크가 있었던 정도로 그만큼 만약에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서버가 좀 폭발하고 터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서버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좀 중요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기능 성능도 같이 중요하다는 거 포인트 있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안정적으로 칩을 좀 공급받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 좀 이렇게 치환을 좀 해보자면 KI
KINX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52주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KINX의 최대 주주인 가비아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동반해서 계속적으로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본다고 했을 때는 뭐 AI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고성능 반도체도 필요하겠지만 클라우드 쪽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 이제 IT 쪽에 있다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그쵸. 민감합니다. 네, 맞아요. 유출 사고가 터지면 반드시 공시를 하고 인터넷진흥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적인 측면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니어스라는 기업은 좀 대장주 주가가 좀 잘 갔고요. 사실 뭐 센지랩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위치가 좀 좋아서 모멘텀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체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서버 관련주 그리고 보안주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조범수 매니저님, 위성통신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AI 쪽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인터넷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내에서도 통신이나 AI 그리고 신산업군들의 또 활약을 보셨다시피 통신 쪽이 물론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휴대폰으로 노트북으로 이제 어디서든 게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 중요한 게 하나 빠지잖아요. 인터넷.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게 뭐 5G 다음 6G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가장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아마 위성통신이 될 겁니다. 우주폰.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도 물론 같이 흐름을 맞춰는 가지만 아직 우리 여러분들께서 통신주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열리지는 않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힘들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속해서 올해 내에서 국내에서 들어오는 스페이스 X와 관련된 테마군들 쪽으로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반도체랑 AI랑 그래서 연관적으로 퍼질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 그리고 통신 쪽 스타링크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은 수익률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은 사실 종목이 앞에서 좀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디램 쪽 계속 봐야 돼요. 뭐 연관적으로 뭐 에이펙트 아니면 YIK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에 너무 상승률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편입 종목이니까 리뷰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왜 에이펙트 그렇습니까? 편입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에이펙트 들어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정동택 매니저님, 어떤 네. 종목 편입하십니까? 저도 뭐 메모리 반도체 쪽 계속 좀 익스포주 있는 넥스틴 기업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출 데이터도 좋고요.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리스크 속 보석 찾기인데요. 이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중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일단 오늘 가스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오늘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올라간 부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많이 부각이 됐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재차 공격했고 또 천연가스 저장소가 터졌다라는 뉴스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GSE가 올라간 건데 실질적으로는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는 반등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요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악재주적인 부분은 주가에 그래도 반영이 되니 다행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을 꼭 짚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제 딱 생각해 보시면 진영학적 리스크가 두 개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안불안해요. 사실 경제적으로 봐서 상당히 불안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왕의 남자 그 이중기 씨 나온 영화 있잖아요. 거의 줄타기를 하는 수준인 건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한번 요인들을 봐드릴게요. 제가 이전부터 EIA 쪽에서 이제 SPR이라고 해서 전략 비축률 쪽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미국이 최근에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전략 비축률가 이전에 2020년도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소비를 겪으면서 1985년도 수치보다 더 내려갔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생산량을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유럽향에다가 또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 비중은 또 러시아가 이제 비중을 이제 자가 줄어들었으니 그 부분을 미국이 차지하면서 보시면은 이달 초 주간 생산량 1,330만 배럴로 역대 최대다. 어디가요? 미국이요. 작년 이어서 기록 경신 1,440만 배럴도 가능하다.
원유 시장 무게추 중동서 북미로 지각 변동. 이제 오펙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오펙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이에요. 오늘 항생지수 보시면 하락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에 대한 평가도 중국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도 한편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또 최대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평가도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도 안 붙는 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유가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지금 중동에서 아직 완연하게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전면전 같은 큰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다시 재부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 기대하고 있던 금리 인하는요? 사라집니다. 고금리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서 이 계속해서 좀 악재주적인 흐름이에요. 시장이 빠질 때 악재주적인 뉴스 같이 터지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저가권에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네. GSE가 오늘 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요새 이런 종목들 많아요. 네. 한국석유도 자리 보시면 또 지지 구간 또 비슷합니다. 악재주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좀 중간중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중동 쪽에서 정말 전면전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전해드렸던 대로 당연하게 유가 올라갈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승을 제한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크게 터지면은 과매수권이 몰려오면서 매수에 대한 부분이 몰려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모습이 오면 인플레이션 재부각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꼬꾸라지겠죠. 쉽지 않은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유의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전달드리는 거고, 악재가 끊이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부분을 잊고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중동 전쟁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잊고 많이 살았어요. 네. 발발하고 대체로 한 달 이상은 안 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전에 제가 전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전쟁 실제로 발발해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매우 빨랐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만약에 시장을 괴롭히려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부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팔로잉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고요. 중동에 대한 부분이 사실 다시 이제 굉장히 또 불이 크게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란이 어찌 보면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우리는 분명하게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트레이딩도 좋지만 항상 안전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현금과 이런 악재주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주 눌림목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가스주 관련해서 내일 네. 또 엄청 춥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영하 20도 막 이렇다고 하는데 그 이슈로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이미 있습니다. 한파로요?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도 오늘 장에서 조금 한 올라갔었죠? 4%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 저도 좀 꽤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북미 유럽향으로도 매출을 특히나 넓혀가고 있고, 국내에서 또 특히나 이 기술력이 최고로 뽑히는 경동나비엔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이 또 에너지를 절약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동나비엔이 해외로까지 퍼져나가고 우리나라 이제 또 우리나라식의 보일러가 사실 미국 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비싸서 문제고요. 그렇지만 기술력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동나비엔을 한번 좀 보시면서 해외 쪽으로 또 퍼져나가는 모습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재주 쪽으로 보시면 물론 GSE,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리고 스페코, 빅텍 여러 가지 악재, 전쟁주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은 계속해서 한 관심 종목에 리스트업을 해두시고 꼼꼼히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종목.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성에너지, GSE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까지 들어봤고요. 정동태 매니저님,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식품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식품주들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농심과 이제 삼양식품 주가 위치를 보면요.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형 기업들한테 납품하고 있는 식품 첨가제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관심주는 없지만 라면 수출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 삼양식품, 농심,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주도 좋다.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좀 사고를 확장시켜 본다고 했을 때는 전쟁에 대한 발발 이슈로 인해서는 네. 어떤 식량 자원을 축적시켜놔야 되잖아요. 네. 이건 약간은 어거지 놀릴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음식이 있지만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이 또 제가 별명을 지어왔습니다. 넘버남. 넘버남이요. 네, 실적을 보자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실적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넘버남 이제 그 실적을 지표로 네. OX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물어주시면 그러면 네. OX 칼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주 관련해가지고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트레이딩 관점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관심주는 없습니다.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네, 왜냐면요. 요즘 시장 보면은 하락장에서는 또 조매니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종목들도 잘 가요, 악재주들이. 그러다 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만.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약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도 업종 계속 가는 게 맞고요. 이런 하락장에서 나는 자신감 있게 돈을 벌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는 악재주들이 반응할 때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대세 섹터인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장중에 손가락이 빠른 분들은 이렇게 에너지주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돌격 내일장으로 돌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거래일 대비 등락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 대비 상황입니다. 한규수 매니저는 무려 21%가 올라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2.93% 빨간불을 켜줬고요.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는 파란불을 켰네요.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1위에는 백인현 매니저가 있습니다. 24%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종택 매니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3위에는 새롭게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별 순위 진짜 백인현 매니저님 별명이 있죠. 덱 GPT라고 있는데 AI 잘 나가면 같이 잘 나갑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세 종목이 모두 순위권에 있는데요. 레브 코퍼레이션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에는 나무가가 10% 수익률, 그리고 세코닉스가 9.59%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범수 매니저 엘컴텍 손절가를 터치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정종택 매니저 오늘장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관련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규수 매니저 오늘장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다음 목표가 15만 5천 원, 그리고 입절가는 13만 8천 원으로 설정했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의 나무가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입절가는 15,500원으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조범수 매니저의 포트 리뷰 먼저 해볼 텐데요. 엘컴텍이 지난주에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어떤 전략 취하고 계시죠?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일부러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렸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악재주입니다. 금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특히나 전쟁이 부각되는 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공략은 유효한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쟁에 대한 부분 내지는 우려감들이 일부 식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가, 에너지 쪽으로만 집중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엘컴텍을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짧게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악재주가 내지는 시장이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다시 한번 가져 나올 종목이니까요. 짧게 일단 손절하고 나간다, 그렇게 전해드리고요. 좀 이번 시장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손절가 찬스가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참 더 버텼어야 됐는데 빠르게 올라올 종목들이 손절가 찬스를 아끼는 바람에 좀 오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그러면 에이펙트 연속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에이펙트가 또 오늘 시간에 상한가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만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시면 돼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어딜까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이거면은 사실 끝나지 않았나요? 네, 제주반도체. 네. 이렇게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주목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에이펙트는 내일 아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에이펙트 그리고 이외 뭐 YIK 여러 메모리들은 계속해서 주목 제가 뭐 무료 방송에서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내일 대장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올라갔으면은 네, 포트 계좌가 더 빠르게 회복이 됐을 것 같은데 내일 에이펙트 저는 과감하게 상한가에 대한 부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아마 좋은 흐름 이 5일선을 굉장히 보시면은 시장 내에서 하락을 보여주도 5일선을 계속 버티면서 시장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이번 시장에서 하락세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을 보여준 종목들을 위주로만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좋은 수익률 나실 가능성 높으니까요. 저는 에이펙트 내일 좋은 상승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펙트 내일장에서도 동일하게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엘컨텍 지난주 금요일에 손절가를 터치하고 찬스 쓰셨거든요. 손절가를 1,100원으로 수정하고 계속 보유 중에 있으신데 어떻게 포트에서 제외하는 겁니까? 알컴텍이요? 네. 제가 수정했었었나요? 네, 손절가를 1,1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럼 홀딩하겠습니다. 홀딩인가요? 네, 약재주는 네. 어쨌든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돼요. 포트 내에 한 개,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불거진 상황이고 안 불거져도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금 종목이고 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달러도 환율 보시면 지금 1,340원이에요. 네.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시면은 리스크적인 모습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뭐 디지털 금에 대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좀 저해되는 요인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단은 나쁘지 않다. 악재주는 꼭 포트 내 하나는 들고 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손절가 수정 찬스 왜 이렇게 적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를 아껴볼까 하다가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냅니다. 정동택 매니저님 종목 리뷰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포트아웃 시킨 제이시스 메디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노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노이즈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 이제 사이노슈어,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칼의 글로벌 미국 파트너사인데요. 이 회사를 이제 한행컴퍼니가 인수를 한다.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루트노닉입니다. 그래서 루트노닉에 대한 제품이 이제 사이노슈어로 좀 가게 되면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공급하고 있는 물량,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칼의 전체 매출의 한 1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상되는 실적에 좀 마이너스 16% 정도 차감되는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될 수 있는 경쟁사 대비해서 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조금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률 게임이 월말까지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선은 이 노이즈를 소화하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트에서 제외를 했지만 저도 언제든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라든지 펀더멘탈 측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이즈에 과하게 주가가 반응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밴드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업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 AI 좀 기업 리뷰 좀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리뷰해 볼게요. 네. 우선은 1월 5일 정도에 시세 났다가 다시 한번 시초가 부근에서, 그러니까 1월 5일 날 시초가 부근에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AI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 더 파동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에 많은 기업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좋은 좀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볼 테니까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 AI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 내일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저는 내일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제가 파생 쪽으로 보시자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편입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AI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앞서서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빅테크들의 또 데이터, 서버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솔루션, 이 데이터 쪽과 연관된 종목은 꼭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 데이터 솔루션 소프트웨어 교육 쪽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면에서의 또 지원책과도 연동해서 또 좋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이전에 특히나 1월 18일 기준으로 강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5일선은 또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내에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시간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종목명은 이제 IA라는 기업이고요. 주가가 좀 1,000원 이하여서 저도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1,367억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 재무제표로 잡혔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중요한 또 모멘텀 트리거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좀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기 때문에 동반에서도 또 내일 또 단기간에도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있습니다. 네. 우선 HD 현대일렉트릭 향 전력기기 관련된 매출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매수가는 465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3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원으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 이 종목을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면 네. 매수가가 465원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룰 중에 시가총액 1,000억 원 넘어가야 된다라는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또 1,000억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시가총액은 당연히 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탄력성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조건에 또 부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한번 앞으로 계속 좀 기대감 가져볼 기회는 충분히 좀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수정님께서 저가주 추천이 처음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몇 개를 사야 될까요? 궁금하네요. 적정 포트 비중만큼 자기 포트 100% 내에서 뭐 10% 정도를 한 종목씩 사겠다라고 그런 좀 비중들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의 IEA 들어봤고요. 조범수 매니저는 데이터 솔루션을 편입했습니다. 그럼 조범수 매니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잠시 뒤에 조금 바로 시작합니다. 10시 25분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조범수 신강섭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 당연히 반도체 이야기, 시장 이야기 해야겠죠. 반도체랑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한 플레이도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이 부분들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이전에 무료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을 전부 다 강력한 상승세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고 10시 25분에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정종택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저는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조 매니저님 방송 들으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녹색 밴드에다가 그래도 실적 데이터, 잠정 실적 나오는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넘버남이니까요. 네, 넘버맨. 넘버맨인가요? 네. 그래서 넘버맨이니까 오늘도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호실적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도 관심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잠정 실적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적에 집중한 투자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확실히 조선주 이슈가 좀 있었는데 내일장에서 조선주 올라갈까요? 네, 암모니아 관련된 좀 이슈도 있었고요.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랠리 펼쳐나갈 것 같아요. 실적 어떤 실망감이 아니라 실적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버맨 정종택 매니저 실적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정종택 매니저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